반갑습니다. 오늘 정전 공부 이제 개교 표부터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불교에서 가장 많이 듣는 표어 중에 하나인데 같이 읽어보시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어. 개벽, 세상이 처음으로 생겨 열림,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힘,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함. 이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하십니다. 다 하시는 바와 같이 물질은 이제 물건하고 이제 질은 개벽은 10개, 열린다, 열벽, 열린다는 두 가지 뜻이 다 10개, 열벽, 이렇게 열린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열리고 열린다, 개벽. 물질 문명이 열리고 다 열리니 정신을 또 열고 열자, 그런 뜻이 되는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원불교를 새로 만드시면서 나는 이러한 사상을 중심으로 해서 교당을 회상을 펴겠다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표어. 표어 자체가 원래 이렇게 간단하게 명료하게 어떤 뜻을 나타내는 것인데 이 개교 표현은 원불교를 연다. 10개자 원불교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여는 표어. 원불교를 여는데 나는 이런 뜻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이 표어에 원불교를 개교하고 원불교를 열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의미와 동기와 상황을 완전하게 표현하는 것이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그렇게 돼서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개교 정신, 원불교를 여는, 원불교라는 종교를 여는 정신, 기본 정신을 아주 단적으로 하는 것은 복잡하지 않게 그냥 단순하게, 이 단자가 헛단자 같아요. 겹이 아니고 헛단. 단 하나. 그리고 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하나를 표현하는 그런 거로 표현한 것이 표어가 개교 표어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표어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 중에 개교 표어는 이 두 줄을 가지고 원불교의 개교 정신, 원불교라는 종교의 모든 의미가 이게 다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물질이 개벽되기 때문에 정신을 개벽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을 대종사님께서 보실 때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개벽이 열리고 열려서 그걸 따라가기 위해서 사람의 정신을 또 열고 열자, 이런 뜻이지. 개벽이라는 말을 이 단어만 생각하면 원불교라는 이 표어를 빼놓고 그냥 개벽이라는 의미를 말하면 세상이 처음으로 열린다. 10개자, 10벽자로 생각하면 처음으로 그것이 완전히 열린다. 열리고 열린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벽이라면 우리가 보통 때 개벽이라면 이렇게 뒤집어진다. 완전히 바다하고 위가 이렇게 섞여서 완전히 한판 돌려서 뒤집어진다. 이 세상이 개벽됐다 그러면 어제 그제 있었던 것들은 전부 완전히 새 판으로 개벽돼서 사람이 개벽돼서 그러면 과거에 살던 모습하고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변한 걸 보고, 또 저 집이 개벽돼서 그러면 옛날에는 있던 집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지럽게 뒤집혔다. 이것이 저것과 이것이 완전히 그 상황이 엇비슷하게 바뀐 게 아니라 완전히 뒤집어지게 정반대 방향으로 뒤집혔다 할 정도로 크게 변화되고 바뀐 걸 보고 우리가 개벽됐다 그런 얘기예요. 하늘이 개벽돼서 저 사람 천지가 개벽돼서 그것은
엊그저께 살던 몇 달 전에 살던 그런 모습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전혀 다른 것으로 바뀌었다. 예, 5이 6 되고 7이 8 된 것이 아니라 하나가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고 1000이 많이 된 것처럼 완전히 뒤바뀌어진 걸 보고 우리가 개벽됐어. 저 사람 개벽됐어. 저 집도 개벽됐어.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세상이 어지럽게 뒤집혀진 거 우리가 평소에는 개벽됐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사회가 되는. 그래서 하늘과 땅이 뒤집혔다고 생각할 정도로 바뀐 걸 보고 우리가 개벽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쓰는데 대종사님께서는 다가오는 세상이 물질이 이렇게 하늘과 땅이 뒤집힐 것 정도로 많이 발달된다. 저희들이 이제 공부할 때 이 개벽이라는 말을 아까 뒤집힌다고 그랬는데 바뀐다는 의미, 바뀐다는 의미가 보면 발전됐다, 발달한다, 뭐 진급한다 이런 것이 지금 조금 그런 변한 건데 변하는 것이 저희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는 발전한다, 물질 문명이 대단히 발전한다, 물질 문명이 발달한다, 대단히 많이 발달했다. 예를 들어서 호롱불을 쓰다가 전기불을 쓰고, 전기불을 쓰다가 지금은 형광등을 쓰고, 형광등 쓰다 지금 LED 등을 써서 그 전기불을 밝힌 것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옛날에 5, 60년 전을 생각하면 이 변화의 속도가 변화된 상황이 발전됐다, 발달됐다는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어렸을 때 호롱불 켜고 나중에 촛불을 켰지만 그전에 호롱불이라고 기름을 사다 넣어서 이렇게 켠 불이 있었어요. 그 호롱불을 쓰던 시대를 생각하고 밤에는 그 동네가 지금은 이렇게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이 하나도 없던 시대를 생각하면 요즘 밤길은 개벽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조금 호롱불이 촛불로 된 정도로 발전됐다는 것은 그것인데 지금 옛날에 호롱불을 생각하면 지금 현재는 발전됐다, 발달됐다는 얘기로는 해석이 안 될, 완전히 뒤집어졌다. 그렇게 그 표현을 하는 것이 개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전 배울 때는 야, 개벽이 뭐냐?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뒤집어져서 엎어지고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발전하고 발달된다. 물질 문명이 대단히 많이 발달된다. 발전된다. 이제 그렇게 처음에는 설명하고 공부를 했어요. 개벽이라는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니까 무슨 사람이 그렇게 한꺼번에 이 세상에 그 개벽이 될 일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발전이라는 의미를 쓰고 발달을 쓴 의미를 그렇게 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발전과 발달이라는 말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사회를 보면 5, 60년 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발전된 사회다? 발달된 사회는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신발도 별로 없었고 운동화는 더더군다나 없고 운동화를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학생 때 이제 그 운동화를 처음 신는데 이제 여학생들 쓸 때 이렇게 앞부분이 이렇게 됐네. 여기가 이렇게 하얀 고무줄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이런 신발 운동화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한 종류밖에. 근데 지금 운동화가 얼마나 많이 그 종류도 많고 상표도 많고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이 운동화 하나 신었던 걸 생각하면 지금 운동화를 생각하면 이것이 그때보다 이것이 발달되었다, 발전했다 그렇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그럼 그때 5, 6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운동화의 세계만 봐도 개벽됐다고 느낄 정도로 운동화 종류도 많고 상표 대단히 많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희는 그때 이제 운동화를 하나를 신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가 사서 신다가 다 떨어져야 그 다음에 또 하나를 사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시대에 사는데 지금은 한 사람이 운동화를 저도 제가 신장을 열어보니까 운동화가 한 서너 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 보니까 200컬리, 하는 사람이 300켤레 놓고 쓰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운동화 수집광이 돼서 쓰기도 하는데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보면 이 물질 상황이 개벽된다는 말씀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보신 것 같아요. 대종사님께서 개벽되는 사회를 보신. 그래서 이 개벽은 그 발달이나 그 변화의 상황이 엄청나게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발달 이 정도 갖고 안 되고 엄청나게 뒤집어지게 많이 변화된 사회다. 근데 이제 그때 그런 말씀을 저희들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런 말을 들으면 제가 고등학교 들어와서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출가를 했는데 영산 성지에는 이제 전기가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는 영산 성지는 가면 항상 촛불이나 호롱불을 갖고 썼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10여 년 지나니까 영산 성지에 전기가 들어왔다고 중앙총부에서 전체 직원들이 박수를 쳤어요. 아, 영산에도 전기가 들어왔다. 이제 그런 시대니까 그런 시대에서 이 물질이 개벽된다는 것을 본다는 건 대단히 어려운 생각이고 그것이 그런 사회가 온다는 것을 감히 상상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이제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그런 사회를 보시고 돌아온 사회는 물질이 개벽된 사회다. 개벽된 거는 아까 말씀대로 모든 것이 엄청나게 크게 그 변화의 상황, 발전된 상황이 엄청나게 그 하늘과 땅 차이라고 그러고 하늘과 땅이 뒤집어 하늘이 되고 땅이 되는 건데 그 정도로 아까 제가 운동 하나 신을 때하고 지금 현재 운동화는 엄청난 그 변화가 됐다는 얘기죠. 양이 크다. 그래서 근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그러는데 그걸 비유적으로 말한다고 그러는데 저희도 생각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그 의미도 엄청나게 측량을 못했던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지금도 저희들이 측량을 잘 못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전화도 저희 집에 이렇게 그 벽에다 걸은 전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 벽에다 걸은 전화가 있어가지고 이 손잡이에 그 옛날에 우리 저기 공중전화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벽에다 좀 높이 걸어가지고 이 손잡이 들고 다이얼을 돌리고 근데 다이얼이 아니죠. 그냥 여기다 불고 멋을 막 돌리면 사람이 나오면 어디를 대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시대에 생각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핸드폰이라는 건 감히 상상을 못했죠. 집에 하나 있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전화기가.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해서 있으니까 중앙총부 전체에 전화가 하나 있어요. 사무실에. 그래가지고 한 50년 전이죠. 55년. 사무실에 전화가 한 대 있어서 거리 전화가 오면 마이크로 공고를 해요. 아무개 기숙사 학생 전화 왔습니다. 그럼 뛰어나와서 사무실까지 뛰어나와서 전화를 받아요. 또 아무개 교무 전화 왔습니다. 그럼 어디 있다가 뛰어나와서 전화를 받고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집집마다 있고 방방이 있고 하다가 지금은 사람이 하나씩 갖고 있어요. 한 집에 하나씩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전화도 2년 내지 3년 내에 바뀌어요. 그러니 옛날에 전화가 없을 때도 말할 것도 없지만 전화가 집에 하나 있을 때 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앙총부 전체 하나 있을 때 또 마을에 하나 있어가지고 스피커로 공고해가지고 받을 때 그런 사회를 생각하면 지금은 이 핸드폰이라는 것이 하나를 가지고 우린 전화 옛날 하나를 놓으면 오래 썼어요. 번호도 그 번호 가지고. 그 지금은 핸드폰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2년 내지 3년. 그 저는 요새는 이제 일을 많이 안 하니까 제가 4, 5년씩도 쓰고 너무나 많이 바뀌었을 때 제가 이제 교체를 하는데 그런 걸 생각하면 이게 개벽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예. 저번에 어떤 교무님이 일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 옛날에는 이제 그 집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밖에 나가서 동네 우물가에 가서 빨래를 했어요. 근데 집 안에서만 빨래해도 엄청나게 좋다. 수돗물을 막 틀어놓고 해도. 근데 지금 자기가 빨래하는 것이 손빨래 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전부 세탁기로 들어가요.
세탁기에다 옷을 이제 다 집어 넣으면서 참 누군가 세탁기 고맙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이것이 그 변화의 폭이 엄청나게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뒤집어지게 생각할 정도로 바뀐 걸 보고 이제 개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정신도 물질 문명만 그런 게 아니라 정신도 우리가 어려서 3살 먹고 5살 먹고 초등학생도 중학생 돼서 좀 철이 든다. 초등학생이지. 아, 너는 이제 중학생이지. 고등학생이지. 그렇게 해서 철든 것 정도의 정신 변화가 아니고 정신도 이렇게 뒤집어졌다. 그렇게 해서 다르게 써야 된다. 이제 그렇게 보시고 회종사님께서는 회상을 열으신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을 새로 내시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의미를 잘 모르니까 지금도 원불교를 잘 모르지만 오르심 지금 108년인데 100년 전에는 더 몰랐고 저는 50여 년 전에 60여 년 전에 제가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 생각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원불교도 변했어요. 근데 그때 좀 변화되게 발전된 종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지금 현재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큰 작은 종교도 많이 있지만 큰 종교 3개가 있는데 여기에 원불교가 이제 들어가요. 원불교가 이제 개교를 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개교하는 거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고 새로 회상을 하나 열으셨어요. 근데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종교가 기존 종교가 많이 있고 대종사님 말씀에 하면 모든 성자의 법은 같고 진리는 하나고 그런데 왜 새로 종교를 하나 내셨냐. 근데 30, 40년, 50년이 돼도 한국 사회도 잘 모르고 사람들이 잘 몰라. 단어도 잘 모르고. 근데 이제 뜻은 어디가 있냐면 이렇게 생긴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정신을 사회에서 세상에서 과학 문명은 다 저렇게 많이 바뀌니까 그런 과학 문명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을 개벽을 시켜야 된다는 뜻을 갖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상황을 모르잖아요. 물질이 얼마나 바뀌고 물질 문명이 발달되면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독교, 천주교 지금도 그렇지만 그렇게 큰 종교가 다 있고 노대 종교에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다 가서 거의 다 가서 있고 근데 그 중에서 원불교를 알아가지고 들어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우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님 덕으로 교당을 원불교를 다녔지만 근데 이 속에서 원불교가 자란다는 거 법을 가지고 그 종교가 자라고 커지고 또 이런 의미를 드러내서 할 수 있는 의미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걱정을 많이 가지고 살고 저도 이 의미를 잘 모르는 출가를 제가 했지만 개벽된다는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겠죠. 저는 원불교가 좋아서 다니면서도 대체 개벽이라는 게 어떤 뜻인가 잘 모르고 그랬는데 여기서 보면 이 개벽이라는 의미가 가장 크게 와닿는데 이 개벽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키포인트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의미를 많이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린 아이들 보고 우리가 옛날에는 밥이 없어서 끼니를 잘 못하고 굶고 지냈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밥 없으면 라면 먹지 그러지 끼니를 못 이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끼니를 건너뛴다는 의미를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사회예요. 우리는 밥을 굶었다 없어서 굶다 그럼 그 의미를 알아요. 밥이 쌀에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 보릿고개 그럼 그런 의미는 알아요. 저만 해도 그렇게 많이 겪지는 않았지만 그런 의미는 아는 사람인데 근데 지금 현재 사람들은 저 어린 아이들은 잘 모르는 그런 그것이 그때 저희들 살던 세대하고 지금 살고 있는 세대 어린 아이들이 너무나 사회를 굉장히 많이 변했기 때문에 가히 짐작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의미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근데 대종사님께서는 이것을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보실 수 있으실까? 제가 이제 그렇게 의문을 많이 가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운동선수가 있으면, A라는 운동선수가 있다 그러면, 저 아이는 100년에 하나 나올 만한 아이다. 또 저 아이는 앞으로 자라면 엄청나게 크게 자랄 것이다. 그런 생각을, 그런 말을 하면 그것을 어떻게 아나? 이제 우리가 이제 김연아가 있는데, 김연아가 이제 피겨 스케이터인데, 얘가 이제 언니를 먼저 엄마가 교육을 시켰어요. 이제 한 2년 지난 뒤에 이제 연아가 어리니까 따라다니면서 이제 언니가 하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따라 동작을 하고 있어. 근데 그 코치가 그 언니를 한 2년 가르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이 동생이 와서 한 번씩 하는 걸 보니까 그 포즈가 달라. 그러니까 포즈가 다르니까 이 코치가 어느 날 그 엄마한테 이 언니보다도 연아가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연아를 좀 가르쳐라.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큰딸을 열심히 2년이나 가르쳤는데, 언니를 그만두게 하고 동생을 시킨다는 건 그것이 마음이 허락이 안 되는 게, 엄마도 고민을 많이 하다가 다음에 또 코치가 또 다시 말하니까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또 한 번 더 물어보니까 자기 생각에는 이 연아가 훨씬 잘할 것 같다.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연아도 같이 시키죠. 시켜서 주니어라고 이제 15살 이상이 아니고 어릴 때 주니어 게이머를 데리고 나가서 잘 시켜서. 근데 얘가 이제 그 15살 이상이면 시니어인데 주니어로 나가서 그 동작을 하고 있으니까 시합에 이제 경기에 나가가지고 국제 경기에 나가서니까 거기 있는 그 다른 나라 그 코치들이, 감독들이 어느 아이를 보는, 처음 오는 아이인데 저 아이가 누군지 저 아이가 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아이가 어느 나라 아니냐,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그 코치 보고 그 애국가를 갖고 왔는가 물어봐라, 태극기랑. 그게 물어보니까 안 갖고 왔다 그래요. 뭐 야가 잘 어리라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데리고 나갔어요. 처음 게임이니까 데리고 나가. 근데 이제 시합을 해서 야가 첫 번째 나가가지고 김연아가 주니어부에서 우승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그 코치 눈에는 지금 현재는 김연아가 언니보다 2년인가 3년 늦게 했으면 동작이 다 어설프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설프게 하는데도 그 아이가 언니보다 훨씬 더 잘하겠다고 하는 것을 눈에 본 거예요. 지금 현재는 언니가 잘해. 근데 언니를 2, 3년 가르친 거다고 얘가 지금 하는 동작이 달라. 그 코치 눈에도 이 아이가 다르게 잘할 수 있다는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점을 쳐서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회에 나갔는데, 국제대회에 나갔는데, 다른 선생님들, 다른 나라 코치들이 볼 때도 이 아이가 더 잘해서 이 아이가 이번에 1등 할 것 같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자기가 알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앞이 보이는 것 같아요. 많이 잘하는 사람일수록 앞이 많이 멀게 보여. 그래서 운동선수도 저 아이가 앞으로 몇 년을 가르치면 잘하겠다, 그것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이 보이는구나. 저는 이 대종사님께서 물질이 개벽되고 정신이 개벽하자고 하실 때 개벽된 세상을 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는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 앞이 얼마나 많이 보이실까? 사람이 그렇게 많이 보이나? 근데 이런 상황을 제가 이제 부딪힙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 연아 코치도 연아보다 언니보다는 연아가 현재 포즈가 좀 잘하지는 못하는데 앞으로 가르치면 야가 훨씬
언니보다 잘 것 같다는 느낌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는 앞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그것이 또 국제 심판에 국제 대회에 나온 다른 나라 감독들도 보면은 이 사람이 이번에 1등 하겠다. 그것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을 들판에 이렇게 가면 요즘에 가을 들판인데 그 차를 타고 지나가면 그 같이 가는 사람들이 그래요. 저 논 주인은 참 부지런히 일을 잘했다. 이게 봄에 그 종자를 뿌려가지고 가을의 들판에 나와 있는 모습을 보고 과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한 논은 지나가면서 저 논은 노 주인이 아팠는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잘 단두를 안 해가지고 곡출이 얼마 안 나오겠다고 그렇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보고 그것을 아느냐. 저는 논 농사를 모르니까 그냥 어떤 논이든지 다 그렇게 생겼지 그것이 잘 되고 못하고 또 주인이 잘했고 못했고 그걸 구별을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논 농사를 지어보는 거 시골에 살아본 사람은 그걸 의미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가 다른 풀이 하나도 없고 곡식 벼만 잘 자라서 노랗게 익었으면 이것이 잘 된 거예요. 주인이 봄부터 여름을 잘 지낸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밭에 다른 잡풀이 많이 생겼으면 이것은 어떤 사인이든 풀을 많이 못 맺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농사를 모르기 때문에 논을 지나다녀도 저 사람이 부지런했는지 사인을 못했는지 구별을 못하는데 그 원리를 아는 사람은 그거 알잖아요. 지금은 저도 다니면서 세밀한 거 몰라도 알아요. 그리고 이제 논을 지나가면 태풍이 불어서 쓰러진 것도 알고 어떻게 해서 쓰러진 것도 알고 그 영양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있고 이런 걸 전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과거도 알고 미래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사람의 원리를 알면 과거도 어느 정도는 직접 안 봤어도 알고 또 미래도 직접 안 봤어도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의 폭이 이제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역량이고 아는 것이 크기일 뿐이지 대종사님은 앞으로 돌아온 세상을 물질이 개벽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그건 확실히 맞을 것 같다. 그 생각이 이제 추측을 하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수학을 배우면 이제 그 1, 2, 3, 4, 열만 배웠지만 열이 100이 되고 100이 1000이 되는 원리를 알듯이 이 원리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전에 다른 강의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장영주, 사라장. 저희들이 클 때니 사라장이 굉장히 그 바이올린을 잘하는. 그래서 7살 때인가 줄리어드 음대를 갑니다. 줄리어드 음대. 줄리어드 음대는 뉴욕에 가 있는 것 같아요. 뉴욕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음악대학원인데 한국에 있는 작은 아이가 7살짜리 아이가 이 학교를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그때 이제 지금도 그좀 한국에서 서울대학을 들어간다고 하면 서울대학 들어가는 조건을 다 갖춰야 들어가지 어린아이가 들어가지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세계에서 제일 가는 학교에서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에 있는 7살짜리 아이가 대학이라는 걸 들어간다. 이것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대학을 들어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살고 보니까 미국은 나라가 크잖아요. 그래서 바이올린 음악을 하는 예술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일 가는 대학교가 있는 거예요. 이제 제가 캘리포니아 살았는데 캘리포니아도 사진 전문 대학이 있어요. 근데 그 대학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사진 전문 대학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계 제일 가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만 와서 거기 공부를 하는데 거기는 사진 찍는 걸 전문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미국에 그 나라도 크지만 예술하는 사람 많은데 또 교무님 따님이 한번 이 바이올린에서 가서 공연한다고 한번 가서 본 일도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한국에는 7살짜리가 가서 합격을 할까? 근데 이제 그 줄리어드 음대에서는 그러면 사라장 7살이면 미국에는 10살, 15살, 20살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들이 바이올린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숫자가. 근데 우리 한국에는 7살짜리가 합격을 하고 15, 20살짜리는 합격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대학 교수들이 사라장을 뽑을 때 여기에 있는 이 10살, 15, 20살 먹은 사람들을 앞으로 10년을 가르치는 것보다 사라장을 데려다가 가르치면 얘네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야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현재는 야가 더 잘하지 않을 거예요. 7살짜리가 했으면 얼마나 했어요? 많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는 약한 나라. 근데 이 아이를 데려다 그 7살짜리 아이가 그 바이올린 켜는 걸 보니까 미국에 있는 이렇게 나이 먹은 사람보다 얘가 훨씬 더 재능을 많이 갖고 있어서 잘할 거라는 확신이 되기 때문에 얘를 뽑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바이올린이는 교수들은 바이올린을 지금 현재 야를 보고 앞으로 얼마나 발달할 걸 알아. 아까 이게 논을 보면 과거를 알아. 또 이제 그 김연아 같은 선수를 보고는 앞으로 얘가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김연아 같은 아이가 역사적으로 처음에 나왔잖아요. 근데 김연아 같은 아이가 몇십 년에 하나하나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잖아요. 근데 요즘 다시 또 나가서 1등 하는 아이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나라도. 김연아가 15년 만인가 1등 하는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보이는 눈이 앞을 보는 눈이 사람은 있다. 그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대종사님이 보는 그 개벽의 폭하고 또 이 사람들이 보는 개벽의 폭이 크기는 다르지만 그건 안다. 제가 이제 촛불을 켜면 방을 조도라고 밝은 그 도수를 보면 얼마 안 돼요. 그래서 30촉을 전등불을 켜면 또 그 크기가 있어요. 100촉짜리가 훨씬 밝아요. 지금 이제 그 각자 집에서 이제 LED 등을 켜면 밝잖아요. 훨씬 밝잖아요. 그러니까 밝음의 크기도 그 촉수 크기와 비례하는데 이 그 앞을 내다보는 그 눈,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 시력, 또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그 우리가 해안이라고 그러죠. 해안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힘의 크기는 그 힘의 크기에 따라서 앞이 다르게 보여요. 저희들이 차를 갖고 운전하면 옛날에는 그 차 헤드라이트가 그렇게 안 밝아요. 지금 많이 밝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밝혀주는 그 헤드라이트가 현재 밝혀주는 이만큼 있는데 상향등은 더 멀게 크게 더 멀리 보이게 하잖아요. 상향등은 이제 차가 많이 없는 그런 곳에 가면 상향등을 켜서 멀리 앞을 보고 싶을 때 한 번씩 켜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갖고 있는 그 밝기의 크기와 멀리 비칠 수 있는 그 거리의 크기에 따라서 쓰는 게 달라요. 그럼 우리가 앞을 내다보는 아까 바이올린이나 그 피겨 스케이트 이런 것을 하는 것에 대한 그 보는 눈도 다르듯이 앞을 보는 눈의 앞을 보는 해안의 앞을 보는 부처님과 같은 밝은 눈을 갖는 크기도 다를 수 있다. 그리고 앞을 볼 수 있다는 생각을 이제 어느 날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그 1891년에 태어나셔가지고 1916년에 대각을 하시는데 이 대각하셨을 때 그 대각의 지혜가 열린 그 광명의 크기가 엄청 많은 것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밝혔다는 명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숙명통, 눈으로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나중에는 누진통이라는 건 누진명. 셈이 없이 다 하나도 세는 것이 전체를 보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다 볼 수 있는 누진명이 대각인 것 같아요. 그 크기가 이 물질의 개벽의 크기를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크기를 보시고 그 크기를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아셔서 교단을 열으신 것이다. 이것이 제가 일생 공부하시고 하고 느낀 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추리하고 생각을 많이 하기까지는 이제 과거 다니면서 이런 것을 많이 이제 봤죠. 많이 보면서 아, 이것의 크기, 저것의 크기. 근데 이제 한 가정에서도 어머니가 집을 나가면 내가 지금 현재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살림 상황을 보고 있으면 내가 한 달은 나갔다 와도 이 집이 괜찮겠다. 아니면 어떤 아이가 있으면 한 2달 나갔다 오고 어떤 아이는 한 달 나갔다 오고 하루도 나갔다 오면 못 될 수도 있고 집에 아픈 환자가 있으면 하루도 못 나가죠. 아기가 있다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상황에 따라서 이것이 한 달을 갈 수 있다, 2달을 갈 수 있다, 석 달을 갈 수 있다는 것을 크기를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물질의 계벽의 크기나 폭이나 넓이를 확실히 아는 분의 눈으로 그 시대에는 어떤 상황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엄청나게 크게 말씀을 하셨다. 그래서 저기 보면 이제 이 뜻이 다 들어있지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을 개벽된 시대다. 그런 새로운 세대의 폭이 엄청나게 크고 넓고 한이 없기 때문에 개벽이라는 단어를 쓴다. 그냥 물질이 발전하고 발달하고 조금 더 변화된 거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뒤집어졌다 할 정도로 큰 단어를 쓰셨다. 그래서 원불교의 크기는 지금 작고 만드실 때도 작았지만 그렇게 대단히 큰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해서 개교표가 이렇게 개교 정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 개벽의 의미를 잘 이해할수록 개벽의 의미의 크기나 넓이나 상태를 잘 이해할수록 원불교의 원불교의 크기를 알으실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노대종교 속에서 원불교가 정말 잘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작게 있을 때 가졌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벽이라는 말은 이제 원불교의 이제 전체를 원불교라는 종교 전체를 개교한 의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고 개벽이라는 크기는 그 대각의 크기로 보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감히 생각을 못할 그런 상황이어서 처음에는 개벽이라는 말을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그런 것이 굉장히 힘이 들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그런 생활을 그래서 개벽의 의미를 잘 이해할수록 원불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같이 읽어보시면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단적으로 나타낸 표어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 소태산 대종사는 대각 후 당시 시국을 살펴보시고 그 지도 강령을 표어로 정한 것이며 이는 정전 개교 동기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앞에서 설명을 했지만 원불교 개교 동기라고 이제 앞으로 공부를 하시겠지만 개교 동기의 내용을 함축한 것이 개교표어다. 이 개교표어.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펴서 설명한 것이 이제 개교 동기가 있어요. 내가 원불교를 왜 열었냐? 이러해서 열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건 아주 압축된 단어이고 이것보다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이 이제 개교 동기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하기가 이제 대종사가 대각 후에 시국을 살피고 지도 강령을 표어로 정한 것이다. 근데 저희가 대학 공부를 많이 한 교수들이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이분들이 내가 박사학위를 받아서 한 어떤 학문에 근데 이 사람이 초등학생을 대했을 때 강의안이 달라져. 중학생을 보면 중학생을 향해서 강의안이 달라져. 고등학생을
고등학생을 가르쳐야겠다 그러면 강의안이 달라져요. 내가 알고 있는 그 크기 자체를 가지고 강의는 못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에게 전해줘야 되니까.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가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알아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이제 시국을 살펴보셨다는 것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인데 상황은 이렇게 생겼으니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설명을 할 거냐 그런 얘기죠. 그 설명하는 요령을 표로 정해서 개교 동계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그전에 들으니까 20년, 30년 오래 가르치신 분이 1학년을 담임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20여 년을 초등학생을 가르쳤던 그 경험을 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실력을 상황을 잘 파악해서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것하고 상황을 파악하는 거예요. 상대를 파악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등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그 교환, 가르치는 방법하고 중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방법하고 고등학생을 향해서 가르치는 방법이 달라요. 제가 원광대학교 이제 50여 년 전에 다니는데 3학년 때부터는 서양 철학을 배워요. 근데 그때 이제 전원배 교수님이라고 그 칸트 철학으로는 한국에서 1인자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저희 원광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저희 원불교 학생들한테는 저희 3학년, 4학년 때 합반에서 이분한테 강의를 듣는데 당신이 서울에 대학원 학생들한테 가르친 그 교환을 가지고 우리 원불교학과 학생을 가르친다 그러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듣는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는 이제 어쨌든 그 종교지만 인생에 대한 철학 깊이를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신이 칸트 철학인데 거기 서울에서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환을 가지고 가르쳐도 원불교학과 학생이 참 잘 알아듣고 잘한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공부하는 사람의 상황을 봐서 교환을 내놓는.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1인자 칸트 철학의 1인자이신데 서울에 있는 대학원생하고 우리가 대학생이지만 원광대학이라는 시골의 약한 대학이지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철학적인 불조경도 배우고 여러 가지 불교학도 배우고 많이 배우니까 저희들이 알아듣는 게 좀 다른가 봐요. 그분이 느낄 때. 그분이 교환을 그렇게 가르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원불교 학생 참 나는 좋다. 그러고 이제 시골에 오셔서 강의를 하시고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우리가 상황 파악, 현실 파악, 어떻게 생겼는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당신 진리를 깨치신 것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내가 이것을 정리를 해서 던져야 이 사람들이 내 말을 알아듣고 원하는 대로 갈 것인지 그걸 가지고 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물질 계획, 정신 계획을 하시고 조금 더 길게 설명한 것이 이제 개교 동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내놓기 위해서는 당신 진리를 깨친 걸 내놓기 위해서는 이렇게 우리가 무용 선생님도 보면 무용을 하는 학생에 따라서 또 이 아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교환이 달라지는 것이죠. 제가 그 전에 이미조 한국 무용의 남자분인데 한국 무용의 대가죠. 근데 종록교당 교도하시다 나중에 이제 원남교당 교도하시다 열반하셨는데 근데 종록교당 계시고 할 때 개백의 북소리라는 원교 55주년 때 개교 55주년 반백년 행사 때 이미조 씨가 이제 무용단을 만들어서 전국을 순회한 일이 있어요. 개백의 북소리라고 해서. 그분이 제가 이제 그런 것을 보고 구로 교당에 있을 때 어떤 교도 한 분이 딸을 데리고 왔어요. 고등학교 좀 2학년인데
얘가 무용을 하고 싶다. 1학년인가? 무용을 전공하고 싶은데 하나도 안 배웠는데 누가 좀 안내를 해달라고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용 선생님을 하나도 모르는데 그때 이제 종로교당에 이분이 이제 있다는 걸 알고 개벽에 복수를 한 것을 알아서 그런 조직을 한다고 제가 이제 이분한테 찾아갔어요.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갔더니 그 이미조 선생님이 엄마하고 딸하고 데려갔더니 그 아이를 일어서서 보라고 보고 동작을 몇 개 시키더니 이 아이는 한국무용 할 수 있겠다. 내가 1년, 2년 가르치면 대학을 넣을 수 있겠다. 그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면이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첫째는 한국무용 할 수 있는 체형이 좋다. 그리고 한국무용 할 수 있는 체형이 좋고 또 얼굴도 그 한국 그 여인상 같이 좋고 또 이제 손을 잠깐 움직이는데 좋다. 그러니 내가 가르치겠다 하는데 대학 입학 시험을 보려면 5가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북도 배우고 뭐 월도 배우고 장구도 배우고 그리고 5가지 무용을 뭐 살풀이도 하고 그렇게 5가지를 다 해야 그걸 가지고 시험 볼 때 실기 시험 볼 때 그렇게 본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장구 치면 몇 달, 북은 몇 달, 또 저기 살풀이는 몇 달 이렇게 해서 가르칠 테니까 네가 준비를 해라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용 선생님은 무용을 배우러 온 아이가 어떤 의미로 어떻게 하고 싶은가를 보고 플랜을 짜서 가르친다. 그때 그걸 느꼈어요. 이분이 한국의 대가인데 제가 그걸 느끼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은 이 배우러 온 학생의 목표가 무엇이고 그 아이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서는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서 가르치고 너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해라 그렇게. 그러니까 시국을 살피시고 지도 강령을 정한 것이 이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세상이 어떻게 생겼다. 그러니까 그 세상을 극복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이 정해진 것이 개교정신이고 개교표다. 그러니까 이 개교표를 공부하실 때는 돌아온 세상에 대한 그 진단, 또 그 세상을 잘 살기 위한 방법,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제 운동을 하더라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체형, 갖고 있는 힘, 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을 테스트해서 가장 맞는 운동을 시키는 거잖아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종사님께서도 이 종교를 세우시고 진리를 던지시고 중생을 저희들을 제도하시는데 앞으로 어떻게 생겼고 그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그런 플랜을 다 짜신 거예요. 그 짜게 짜서 던지신 것이 이제 물질 정신을 개벽하자니까 저희는 이제 표준을 그렇게 두는 거죠. 물질이 이 세상의 서양 물질 문명이 어떻게 되고 그런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은 어떻게 되고 그것을 가장 기본적으로 표준을 잡아야 하니까 우리는 원불교에 들어와서는 결국은 내 정신이 개벽되는 거예요. 돌아온 세상을 향해서 개벽되는 마음을 갖고 개벽되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그런 마음을 많이 찾는데 의미를 두시고 그런 과거에 없는 소리를 자꾸 하면 그런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서 표준을 잘 잡으셔야 개교표에 대한 의미도 있고 또 개교 정신이나 원불교의 공부를 기본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을 개벽시키는데 공부의 표준을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개교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